오촌TV 1417회 사람답게 살고 교수까지 될 수 있었던 사연 두 번째, 이래교수 순정할머니의 이야기를 만나겠습니다. 사위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아주 선한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교사 사위라니 부족함 없다고들 하시겠지만 전 욕심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 평생 고등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칠 생각인가? 대학에 가서 박사를 하고 유학을 갈 생각은 없고 라고 하자 사위는 저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뭐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데는 저희 큰 어머니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께서 2번 교직을 쉬셨지만 큰 어머니가 용기를 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큰어머니한테 인사를 올 때 큰어머니가 자랑스럽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바른 청년 같았습니다.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인 것 같네. 하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이 만만치 않을 텐데 자네가 그러는 걸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라고 물었고 사위는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가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더 좋은 직장 갖기를 바랐지만 요즘처럼 교사가 되기 힘든 때에 당당히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제 생각도 많이 지지해 주셨고요. 라며 쑥스럽다는 듯 웃더군요. 엄마 왜 자꾸 그런 질문만 해? 꼭 오빠가 교사인 게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나는 오빠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빠가 하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교사가 천직이야. 타고났다니까. 라며 딸이 옆에서 지원 공세를 폈습니다. 그렇게 좋은 뜻을 가졌다니 할 말은 없었죠. 제가 너무 속물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남편은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죠. 제 딸은 더 근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보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란 내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청년의 마음가짐 하나만 보고 딸의 결혼을 허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식 준비는 원만하게 진행되어 양가 부모의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저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에 조금 일찍 도착했죠. 환자 진료가 생각보다 일찍 끝난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먼저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식당에 들어자 젊은 직원이 나와서 예약을 했냐고 묻더군요. 저는 상견례 예약을 했다고 말했고 직원은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직원을 기다리고 서 있는데 카운터에서 감사합니다. 다시 뵐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는 고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익숙한 목소리여서 카운터 쪽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한 10살은 많으신 것 같은 여자분께서 우아하게 머리를 털어 올리고 앉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 어디서 본 것만 같아 가까이 다가갔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를 본 여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물으시더니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한참을 바라봤고요. 아무래도 낯이 익었으니까요. 그리고 목소리의 억양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 예전에 제가 알던 유선희 선생님과 너무 닮았어요. 그러고 보니 눈매라든지 얼굴형 콧날이 흡사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혹시 유선희 선생님 아니신가요? 하고 하자 그분도 너 순정이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상견례라고 특별히 신경 써서 했던 화장이 다 무너지던데도 아랑곳 없었어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만나요?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리웠어요.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통곡을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선생님도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으셨죠. 순정아, 너 정말 순정이 맞구나. 살아있으니 이렇게 만나는구나. 나도 널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을 땐 정말 마음이 아팠단다. 그래도 네가 정말 잘 산 것 같아서 기쁘구나. 저는 언제고 살아있을 때 선생님을 다시 뵙게 해달라고 매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났나 봐요. 선생님도 눈물이
눈시울이 붉어져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여긴 어떻게 왔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상견례 얘기를 했죠. 선생님은 예약자 이름을 보더니 놀라시며 네가 선희 엄마였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제 딸을 아시냐고 했고 선생님은 바로 제 사위의 큰어머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벌써 네 딸 봤지. 정말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몇 번이나 봤는 걸 너무 예쁘고 총명하고 이상하게 저기 가더라니 네 딸이어서 그랬나 보다라며 놀라셨어요.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사위가 닮고 싶었던 사람이 선생님이라니. 저는 사돈분들과 사위와 딸을 만나 선생님과 인연을 이야기했고 그분들과 사위도 다 놀라더군요. 당연히 제 딸도 놀랐고요. 무엇보다 제 딸 이름을 선생님 이름을 따서 붙였다니까 사위도 흠칫하더군요. 처음엔 제 딸한테는 눈이 간 게 큰어머니 이름하고 같아서였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지 하늘은 계속 우리를 잊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엮어서 저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저와 선생님은 오래도록 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처음 요양을 마치시고 다시 교사를 하시며 결혼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몸이 너무 쇠약해져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더군요. 학교일도 너무 무리를 해서 몸이 다시 나빠져 그때도 폐가 문제가 됐다고 했어요. 결국 교사를 그만두었고 집에서 지내다가 가끔씩 남편이 경영하는 한정식 식당에 나와 카운터를 봐주고 있다고 했어요. 마침 제가 간 날이 시조카 상견례에서 제 딸 보고 저희 부부도 볼 겸 나오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제가 순환기 내과 교사라고 하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며 저는 꼭 해낼 줄 알았다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저는 선생님 손을 꼭 잡고 그래서 이제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라고 물었더니 다시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그 의사가 워낙 그 계통의 유명한 교수라 그런지 2달도 넘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호흡기 쪽의 내로를 하는 교수들에게 전화를 싹 돌렸어요. 그리고 대학병원 내에 인맥을 총동원해서 선생님이 VIP 병실에 입원할 수 있게 했죠. 난 일반 병원도 괜찮은데 이런 데는 어색해. 선생님, 이게 제가 은혜 갚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선생님의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웃으시며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검사 결과 선생님은 폐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암의 소견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몸이 많이 약해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워낙 초기였고 표적 항암 물질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보며 바로 제가 주치의가 돼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우시면서 내가 순정이 덕분에 살게 됐구나 고맙다라며 계속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러시지 말라며 꼭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죠. 선생님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고 아이들의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저는 해외 최신 논문들을 전부 찾아보고 미국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임상 진행 중인 효과 좋은 신약이 있는지 계속 알아보며 바쁜 날을 보냈어요. 제가 있는 대학에서 연구 중인 치료제도 알아보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암의 전이도 막아내고 완전히 뿌리벗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그런 저를 보며 이런 좋은 의사를 만날 줄 몰랐다고 좋아하셨고요.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으로 선생님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힘들게 공부했던 날들에 대한 후회가 정말 눈꼽만침도 없었어요. 부모님만큼이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선생님을 치료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들 결혼식 날이 됐어요. 선생님도 그동안의 치료로 많이 좋아져서 곱게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오셨어요. 사위는 저를 보더니 한박 웃음을 지으며 90도 인사를 하더군. 저는 가까이에서 사위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잘못 알아보았고 이런저런 실례를 많이 했지. 미안하네. 내가 어느새 올챙이찍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 잘된 것처럼 살고 있었나 보네. 자네가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큰어머니 유선희 선생님이 오늘도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네는 더 훌륭한 제도들을 많이 만들게
아닙니다, 장모님. 저는 섭섭하게 느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선의가 좀 훌륭한가요? 아까우신 게 당연하죠. 저한테 정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거 잊지 않고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저와 선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결혼식이 진행되고 딸과 사위가 우리 부부와 사돈 부부에게 차례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 앞에 갔죠. 그리고 선생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시골에서 나물 캐들고 땔감에다 좋아하던 저를 오직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공부시켜 주셨고 문제집도 사주고 대학교 첫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제 사돈 큰어른이 되어 주셔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제 딸도 사위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사돈 내외도 저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셔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다들 박수가 터졌고 그 가운데 오는 한음도 있었습니다. 제 딸과 사위도 눈물을 흘렸다. 안사돈은 제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더니 행복은 떨어 결혼식을 울음바다로 만들어 너무 미안했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건강을 회복하셨고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십니다.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면 같이 여행이나 다니자고 하시네요. 저도 그럴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선생님의 은혜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